이러한 농지를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이제 보호를. 그 제도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농지를 전용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라 하는 통제 정치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농장 승인 받아야 되는데 뭐 이것을 까다롭게 물어보는 편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승인은 뭐 안 읽어도 되겠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정도 지문중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을 해요. 이제. 농업 진흥 지역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는 지정하지 않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농업 진흥 지역을 이제 지정합니다. 이제 여기는 뭐 지정할 만한 곳도 없을 거고요. 마땅하게 주상공원, 녹관 농자에 지정하는데, 이제 서울의 녹지 지역에는 지정 못해요. 또 지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러겠죠? 지정하게 되면 이제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는데, 서울 지금은 또 이렇게 지정할 것도 없겠지만, 뭐 사실 저 좀 더 젊었을 때는 이거 지정할 만큼 굉장히 큰 단지가 있긴 있었어요. 서울에도 없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는 녹지역.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서울은 전부 도시적이에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없어요. 서울은요. 특성상 전부인데, 어쨌든 서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서울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아니라면 어디다 할 수 있어요? 녹관 농자에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농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농사를 집단적으로 이제 경영하는, 영위하는 그러한 그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게 있고,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이 헷갈리면,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용도지역 다음에 용도구역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농업진흥지역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나옵니다. 이제 농업보호구역은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런 방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패 역할, 방어. 이게 이제 만약에 물길이 이렇게 잘 있다라든가 상수원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상수원, 여기도 공장 지으면 이 물이 오염돼서 농사 짓는데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농업보호구역이에요. 농업보호구역. 그 여기도 이제 농업진흥구역에도 공장 같은 거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농업보호구역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여기 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과, 이건 농사를 직접 짓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것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방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보호구역. 거기서 여기와 여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어디에서 더 많은 행위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농사 짓는 거 아닐 때.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보호구역. 지금 보호구역이 얘를 막기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보호라고 해서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해야 한다. 얘는 얘를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보호하는 거예요. 얘를 보호하는 거. 보디가드. 총알이 날라오면 누가 막아야 돼요? 얘가 막아야 돼요? 보디가드가 막아야 돼요? 보디가드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 부분, 이 보호구역이 조금 더 개발이 더 가능한 거예요. 진흥구역이 가능한 게 아니고, 용어만 보고 보호구역이 좀 더 그러니까 개발을 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이 보호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호하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가능한 게 있어요. 시험에 나왔을 때 숫자 같은 거 관련해서 나오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약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숫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거의 강의 안 합니다. 이제 숫자 같은 것들은 잘. 오늘 이제 기출 문제 있어가지고 복수 문제를 뽑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실장님이 서울했는지 없냐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서울에서 없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없어서 좋아서 물어봤다는데, 내가 깜빡 착각하고 서운한 줄 알고 문제를 급조를 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 기출 문제 이제 이런 거 뭐 숫자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일거는 주겠지만 외우라고 안 할 겁니다. 안 나와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공부해봐야
적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 앞에 있는 여기 농사짓는 행위 여기서 가능할 수 있죠. 농업진흥구역에다가 버섯재배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농사짓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사짓는 행위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좀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제 현대국가는 문화국가, 사회국가 이런 말 했어요? 사회복지국가라고 했잖아요. 또 문화국가고 문화재 발굴 행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질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저랑 공부한 사람 특별히 안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연상이 좀 가능할 수 있는데, 문화재,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대한다 하면 다 맞다고 했잖아. 어디든 간에 그런 말 나오면 맞는 걸로 하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거 관련해 나오는 것들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강의를. 이게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보죠. 시도지사는 녹지 지역이나 관농자에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시는 제외한다고 했죠. 농업진흥구역은 자, 그 오른쪽 보시면 농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연상할 수 있죠. 거꾸로 하더라도 찾을 수 있겠지. 연결할 수 있죠. 지금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 지금 농사를 짓게 한 것이 위에 있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 예의 용수원을 확보하거나 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짓는 데 필요한 수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뭐예요? 농업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주된 게 아니고 진흥구역이 주된 거예요. 얘를 농사짓는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 보호구역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패 역할하는 거, 보호하는 거,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보호만 보고서 2번이 더 보호돼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허용되는 행위는 뭐 특별히 여기서 안 해놨습니다. 문제 풀면서 나오면은 그때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요령만 말씀드린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죠. 이거 이렇게 여기는 진흥구역이고 여기는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다 그냥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럴까?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서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을 때 제가 한번 지나가다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가 이 정도는 될 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그러니까 면적이 있어요. 그 100평이에요. 100평. 330제곱미터.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도 한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그런 그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가장 좁은 대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 건표는 각 토지의 면적을 고려해서 가중 평균한다 해서 독립적으로 100평 이하는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도시활법에서도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을 할 수 있다. 똑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숫자 거기서 하나 외우면 어렵거든요. 같이 연결하면 그 숫자 기억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그 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라고 했어요. 330제곱미터 같은 꼭 같은 차원 아니지만 여기 330제곱미터 나갔고, 여기는 이제 자 독립적으로 한 330 미만은 독립적으로, 이하는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했죠. 100평 이하. 그래서 할 때요. 여기 이제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는 한쪽이 너무 토지가 이 토지가 아주 각각이 넓으면 각각에 따라서 쓰면 돼요. 그죠? 여기도 완평, 여기도 완평이면 각각에 따라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둘을 비교할 때 여기만 따져요. 규제가 큰 곳. 규제가 큰 곳만 따져서 얘가 독립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할 때는 얘로 이용하면 돼요. 얘로. 얘처럼 이용하면 돼요. 얼마예요? 얼마 이하일 때? 330. 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두 개에 따라서 넓은 쪽, 좁은 쪽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으로 얘가 얼마 이하일 때?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자, 토지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 있어요. 얘가 330 이하일 때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체에다가 뭘 줘요? 농업보호구역 적용하면 돼요. 활용할 수 있죠. 얘가 좁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100밖에 안 되고 여기 100이고 여기가 300이다. 이래도 400을 얘처럼 쓰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다양하게.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인데 진흥구역과 여기 진흥지역 아닌 곳에 일반 토지인 경우도 있고, 여기도 보호 일반 토지, 여기도 양쪽에 걸려 있으면 일반 토지일 수 있는데 어디만 따져봐야 돼요? 누구만 따져요? 여기
여기만 따져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토지가 330 이하일 때는 보호구역이든 진흥구역이든 즉 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각각 다양하게 그린 거예요. 이쪽 넓든 좁든 간에 여기 좁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만 가지고 따지는 여기만 가지고 밖에 있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넓은 면적이 속하는 그런 용도 구역에 따른다 이러면 안 돼요. 규제가 강한 곳에 330 이하일 때는 그 규제를 강하게 적용 안 하고 규제가 약한 쪽으로 그냥 통합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죠. 이제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 이하이면 다 뭐만 따져요? 규제가 강한 곳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까 진흥구역 보호 의미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요.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진흥구역을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고 전체를 뭘 적용해요? 보호구역을 적용한다. 보호는 이 토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있어요. 그 의미를 단어를 뜻을 정리를 먼저 해가지고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진흥지역에 걸쳐 있다. 근데 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가 330 이하일 때는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예, 이제 행위자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갔는데 올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 좀 더 부석해서 나올 만한 것 같으면 이제 동영에서는 한번 제가 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것도 정리가 의미 파악 같은 거 안 되면 되게 어려운 건데 다 관련되는 것들 단서 330 이거 숫자 국토기획법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과반이 속하는 대지의 용도 구역에 따른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규제가 강한 쪽만 일단 쳐다봐요. 규제가 강한 쪽만 봐서 그곳이 330 이하다. 그럼 규제 강한 쪽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규제 약한 쪽에 통합해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넓은 면적, 과반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자,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농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 싶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런가 좀 짐작 가능하죠? 농림축산시부 장관이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이거 그냥 농지로 쓰지 않아도 좋아 협의한 거거든요.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할 때 또 농어가 주택이라든가 마을 회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들은 일정 규모 범위, 이제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은 뭐 규모 제한 없는데 무시하고 일정 그런 법정 범위 내에서 전용할 때 허가가 아니고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 뭐 농산물 뭡니까 가공 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뭡니까 생산을 위한 그 연구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된다고 했죠? 신고. 그럼 그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때 또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자 할 때 다시 산지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산기슭에서 막 곡괭이로 논밭 일궈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 걔네들을 만약에 산지로 다시 산림으로 복구한다 할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불법을 복구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간첩인데 내가 자수를 하고 싶어요. 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자수하면 되는 거예요. 불법 나오면 불법에서 합법으로 하는 거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하천 부지일 때는 하천 전용 허가 받아서 거기서 뭐 무슨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이 하천관리청이 하천 전용 허가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권자하고 또 협의도 다 해요. 그래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제 더 쉽게 정리할게요. 허가, 신고, 협의, 인가, 승인 한 번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는 거 만약에 신고, 협의가 나왔어요.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거기도 허가 나왔죠. 허가. 하천관리청에 허가 나왔죠. 허가만 체크하면 돼. 허가. 농지정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불법에서 합법으로 갈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따로 안 봐도 돼요. 여기서 이제 농지정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물어보게 되면 뭐 여기서 답을 나올 수 있어. 여기서도. 자, 근데 농지전용 허가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근데 숫자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강의도 대충 하고 뭐 몰라도 좋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만 소개. 그리고 좀 더 그 기억하라고 쉽게 하나만 했는데, 자,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을 때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을 한다 그러면, 농장이 위임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더 까다로워야 돼요? 여기가 더 까다로워야 되잖아요. 농업진흥구역이. 죄송합니다.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지역 아닌 곳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 농지 있을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농지하고 허가권을 위임할 때 여기는 좀 더 많이 위임해도 되고 여기는 위임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30만 미만은 시도의사가 하면 돼요. 예. 여기는 이보다 훨씬 줄어야 돼요. 10분의 1 얼마 미만? 3만 미만. 3만 미만. 강의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다른 데 하면 안 되고. 바뀌었어요. 이게 30만으로. 제가 숫자가 어려워가지고 강의를 안 했는데 공부하기 쉬우라 여러분들 바꿔놨어요. 저 책에 보면. 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얼마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서 3만. 그럼 농업진흥지역 아닌 곳에서는 30만. 지금 해서 30만. 제가 책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뀔 거 이제 바뀌는 것은 예정돼 있어요. 이제 바뀔 거예요. 30만. 본래 자, 농장 허가하는 겁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자, 그냥 외우지 말고 자꾸 분석을 할 때 여러분 혼자 분석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할 때 이제 들으면은 조금. 자, 농업진흥지역 안쪽에서는 많이 하면 안 되죠. 얼마? 3만. 농업진흥지역 아닌 곳에서는 좀 많이 해도 되겠죠. 얼마? 30만. 그럼 이거 미만이에요. 미만.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맨날 또 이것만 하러 다닙니까? 규모가 더 작으면은요. 이거 아니고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 역시 10분의 1. 얼마 비만? 3천 비만. 얼마 비만? 10분의 1. 3만 비만. 그래서 이게 3천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30만 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외우면 여러분들 기억이 오히려 안 나요. 단순화 시켜야 돼요. 단순화. 자. 시도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예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요? 안쪽이에요? 안쪽. 이거 농업진흥지역 밖에요? 안쪽이에요? 안쪽. 바깥에. 자, 시도이사 뭐가 있었죠? 다시. 얼마? 3만. 얼마? 그럼 이제 됐잖아요. 이제 이것만 하면 이거 가져가면 돼요. 3만, 30만. 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거보다 이제 3천, 3만 하는 거. 그거 이제 그 공식이 맞으니까 하라는 거야 이제. 그게 안 맞을 때는 20만 할 때는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제가 안 했어요. 이제 하지 말라고. 시도이사 정도 한번 보고 눈으로 훑게 보고 넘어가자 하는데 바뀌었어요. 다행히 공부하기 좋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도는 비슷해도 보니까 공부하기가 조금 쉬우면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제가 항상 공부할 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쉬워졌어요 이제. 그리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좀 높아졌고 난이도는 좀 더 쉬워졌으니까 한번 할 만해요. 자, 시도이사 원래는 농장에 하는 건데 시도이사 3만 30만. 3만 30만만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는 자, 강의를 열심히 놓고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 수 있고.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보다 10분의 1 가지고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농지전용 신고만 해도 되는 거. 이건 이제 신고니까 농장에게 신고할 필요 없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이겠죠. 허가보다 경미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에게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만 농장이고 신고하는 것들은 이제 농장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되는 거 이제 농업인 주택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농축산업용 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다 농사짓는것과 관련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게 연상하면서 읽으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농산물 관련 연구시설, 뭐 종묘를 이렇게 어떻게 종자 같은 거 개량하는 그런 연구시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품종 개량하는 거 연구시설. 양어장 등 어업용시설 이런 데는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그래도 이제 규모 제한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규모 제한, 대통령이 뭐 별표에 따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한 숫자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기도 나왔어요. 일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도는 되게 낮고 난이도는 엄청 높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일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일시 사용.
타용도로 일시사용. 농지를 전용할 때 농장 허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규모가 작아지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죠. 근데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농업에 대한 훼손 정도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시장군수구청. 농지를 아예 없애는 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때가 있는데 아마 7년 동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쓰다가 농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은. 그러니까 농장 허가가 아니고 누구한테 허가받은대요? 시장군수구청장.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읽어가지고는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라든가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같은 거. 아까 농산물과 관련된 것들은 농지를 아예 전용하더라도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근데 규모 제한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간이 농수산업용 시설 같은 것들 규모가 좀 크더라도 이제 허가인데 허가를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래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아야 되고요. 토석이라든가 농지에서 토석이라든가 광물을 채굴하고 싶다. 이럴 때도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돼요. 읍면장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해요. 농취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쭉 읽으면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이 농지를 이제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할 때 이제 확인, 사실관계 확인하는 정도는 읍면장이 가능하지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권리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적어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읍면장이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답이 좀 이제 혹시 답 고르는데 도움이 될 때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이제 농지 전용 허가는 농장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보다 경미한 행위들은 이제 누구한테 하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농지정 신고도 누구한테 하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요. 뭡니까 채굴이라든가 토석이라든가 광물 채굴 있죠? 토석 광물 채굴은 5광이에요. 5년 이내로 해야 돼요. 5년. 맨 첫날 몇 광이었어요? 3광. 광 2개 얻어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이제 5광으로 끝내. 첫날 3광이었는데 5광. 3광은 뭐였어요? 광역계획권 지정 후 몇 년 지날 때까지 3년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에서 3광이 나왔고 이제 5광은 토석이라든가 광물 채굴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몇 년이다? 5년. 연장도 있는데 무슨 어려운 숫자는 아니에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뭐 읽어봐야 의미도 없어요. 별로 안 할게요. 간이 농수산물, 간이 농업용 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는 간이 시설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간이 시설을 설치한다 할 때는 몇 년이에요? 7년.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인기가 아주 좋았던 정치인이 있었는데 교수, 의사, 바이러스 이런 거 하다가 안철수라고 그런 분 있었어요. 중간에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니까 별명이 하나 생긴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좀 안 좋은 별명이 있었는데 한번 간철수라고 간 본다고 해서 간철수. 그래서 간철수 간이 있을 몇 년? 철은 아니고 7년. 그분을 제가 싫어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외우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에 5년인데 5년 3년인데 연장은 그 말라 돼요. 그래서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한다 할 때는 몇 년이에요? 제한 없고 우리가 그 가설 건축물도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존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공사용 어떤 그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는 그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에 시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농지 같은 데서 매장 문화재 발굴 사업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현장 사무소 설치할 수 있겠죠? 언제 동안 몇 년 동안 존치 일시 사용할 수 있죠. 매장 문화재 발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사용 가설 건축물하고 가운데 있는 건 이해할 수 있고 간철수 5가 하면 숫자 나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장은 어렵지 않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잠깐 쓴대요. 그럼 뭐예요? 허가의 신고예요.
신고. 그래서 썰매장이라든가 지역 축제장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면 돼요. 그것은 신고인데 6개월 이내.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에서 겨울에 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그냥 물 받아 놓고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썰매장 같은 거, 스케이트. 그리고 겨울에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얼마 이내로 할 수 있어요? 6개월. 굉장히 짧잖아요. 허가에 신고예요. 신고. 농지정 허가 취소. 농지정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관계공사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관계공사 중지, 그곳에서 농지정 허가에 반하는 어떤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업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에 맞는 말 나오는 거고요. 내용 보시면 그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정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정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되거나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만약에 거짓으로 취득한 것에 따라서 무슨 펜션 사업을 하고 있으면 조업을 정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럴 때도 조업 정지, 공사 중지 이런 거 할 수 있고, 허가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 조성 등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하고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그냥 읽기만 하고 숫자 잘 안 물어보니까 무시하시고 다 이제 버리고 4번은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맞는 말 나오고,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명령 또는 조업 정지 명령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주택법에서 한번 와가지고 간 적 있죠? 자, 등록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영업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말소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농지보전부담금. 자,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 내야 돼요. 말 그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지금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보전이라는 것은 보충하고 전보, 다른 데서 회복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데서 개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담금을 내가 내는 거예요. 농지를 없앤 사람이. 농지보전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받는 자, 농지정 신고 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 농지보전 부담금 내요. 근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는 자, 농지보전 부담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 사람은 농지로 다시 복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거 말고 기간으로 단순한 숫자로서는 제일 긴 게 아까 간이 시설 7년이잖아요. 그죠?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지나면 농지로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부담금의 전부나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읽기만 하시면 되겠고, 이게 법이 좀 바뀌어서 지문에 나올 수 있지만 그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은 보전 부담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 알아주시고, 지목 변경 제한인데 이 농지 여기 농지 있잖아요. 우리가 농지였어요. 이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일 수도 있고 목장용지라든가 창고용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자, 농지예요. 네. 이 농지를 지목을 바꾸고 싶어요. 지목을 바꾸는데 이제 이거를 대로 바꾼다.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안 돼요. 농지는 농지로 이용해야 되는데 안 돼요. 지목 바꿔. 그런데 여기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서 내가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농지정 신고 허가를 통해서 했어요. 그럼 이 농지는 예로 써도 된다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지정 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을 전, 답, 과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냥 만약 그런 말 없으면 전, 답, 과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전을 답으로 바꾼다. 가능해요 안 돼요? 전을 답으로 이건 돼요. 이제 과손을 한다. 이건 돼요. 네, 그거 아닌 걸로 하는 건 안 되는데,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농지정 허가 신고를 통했다는 것은 농지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 다 판명된 거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한번 기출 지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간은 시험 나오고 나서 한 2년간은 강의를 안 했는데 이제 또 지문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지금 합니다. 이제. 자, 오늘 복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1년 중 15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이다 아니다? 이다. 며칠 이상 하면 되죠? 그냥 농작물 정작은 며칠이죠? 90일. 그래서 5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인 자 120만 원 이렇게 탁 연결을 하니까 좀 기억이 더 쉽죠. 그다음에 농지 얼마 이상의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돼요? 1000제곱미터. 얼마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돼요? 90일. 둘 중에 하나이면 되는데 이건 이 사람은 둘 다 충족을 했네요. 만약에 900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작물을 정작하면서 1년 중 100일 농업에 종사한다. 농업인이다 아니다? 이다예요. 이다. 둘 중에 하나면 이다예요. 대가축 몇 두 이상 하면 되죠?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토끼 같은 거는 100. 가금 닭 오리 같은 것들은 1000수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3번 4번. 꿀벌 몇 군? 10군. 농지 소요 상한에 관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모르는 것은 그러네요. 임대 사용되는데 지금 무상 사용한다 그랬는데 용어는 바꾼 거 몰라서 여러분들은 임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업 경영을 하면 자기가 제한 없어요. 농업 경영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괄호에다가 임대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총공사 위탁해서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는 건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다 명확하게 분석하려면 꽤 어려워요. 그냥 상속농지 농사 안 지어도 얼마까지 가능하다. 일반 문제 나오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말하는 거 이제. 그다음에 파리로 이사 간다고 했죠. 몇 년 이상 농업 경영해야죠? 8년. 인농한 자, 이 사람은 인농 당시 소유한 농지 중에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일반. 자, 3번 대리경작 임대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휴농지, 그러니까 노는 농지 대리경작 시킬 수 있어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얼마로 한다? 3년. 3년.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게,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죠.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과 개인 거래 사이를 보호하는 거지 국유지, 공유지 이것은 적용 안 돼요. 국공유지하고 내가 국공유지를 빌려서 농사를 쳐요. 그때 뭐 임대료가 비싸거나 국공유지가 나를 뭐 탄압하거나 아주 뭐 무슨 봉건시대도 아닌데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3년 이상으로 한다, 서면 계약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유간에. 그래서 서면 계약 원칙에 이제 국공유지 언급 안 되면 그냥 공부한 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국공유지 언급되면 예외로 하는데 3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 민법 공부하는 사람 다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읽으면 지력 증진을 해서 필요한 기간 휴경을 하고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땅도 쉬어야 돼요.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이런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크게 그냥 그래 네가 뭐 내 땅 빌려서 네가 알아서 분양 그러니까 임대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할 때는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일단 의심 말고 그리고 다 설명 끝난 다음에 또 뭔가 물어보시면 돼요. 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임대하면 내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한 거랑 똑같아요. 중간에 연결 고리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는데 대리경작 기간이 전에 1년인데 지금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을 출제 당시는 5번만 답이지만 지금 이제 1번도 답이 돼요. 대리경작 기간 적어도 몇 년으로 한다? 3년.
이런 제도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그 노는 땅도 별로 없었고 이거 필요가 없어서 1년인데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들여가지고 땅의 지력을 증진시켜서 그나마 이제 2년 차부터 돈을 벌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땅주인이 뺏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3년. 자, 주말 영농 목적 한다 말 나오면 그 사람이 임대할 수 있다. 물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수여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과 그걸 주의하되 구별하라고 했죠. 4번 과로에 맞는 것을 올바르게 다해라는 것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된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정 없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농지 토지 가격의 얼마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지금은 안 나와요. 거의 상식으로 푸는 문제는 안 나와요. 우리 그 중개사 시험에서 뭐가 나와요? 숫자가 물어보겠지. 이제 숫자. 그러니까 숫자에 괄호를 쳐야 돼. 이제 전에 나왔죠. 기출 문제긴 한데 이제 그렇게 쉽게 그러면 뭐 거의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그 2번은 이과태료가 그냥 2가 빠져야 되네. 그냥 과태료인데. 어쨌든 문제는 과태료인데 답은 가산금 이행 강제. 2가 1번에 있어야 되는 2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 2가 힘들어서 아래로 떨어졌나? 그래서 가산금 얼마? 100분의 3. 이행 강제 100분의 20.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이것의 의미를 물어보진 않아요. 너무 좀 거의 다 풀 수 있거든요. 것들은 상식적으로. 근데 가산금이 이보다 전에는 더 컸어요. 근데 지금 은행 이자가 싸요, 비싸요?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돈놀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떨어진 거예요. 100분의 얼마? 100분의 3. 100분의 3 기억해 주시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5번 농업진흥지역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거꾸로 돼 있죠?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보호구역. 낱말을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 있겠고. 2번 광역시의 녹지정은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의 녹지정은 대상이 아니야? 특별시의 녹지정은 대상이 아니다. 했고. 3번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돼요. 매장문화재 발굴은. 보호구역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제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안 되는 것이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문제 풀면서 있으면 몇 개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육종연구, 종자연구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업과 관련해서 좀 허용될 가능성이 좀 많겠네요.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답은 이거였는데 이걸 암기하라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요. 숫자는 어려운데 답이 나오면 틀리게 내면 다른 게 나와요.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육종연구 시험 연구시설 하는 말 나오면 좀 허용될 가능성이 많다. 녹지적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농업진흥지역은 그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입니다. 6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속 농지라든가 이런 거 연상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교주 허가 신고 15는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들 발급 받아야 되니까. 그죠? 1. 합병 내 거죠, 내 거. 2.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무슨 목적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2년 지날 때까지 안 하면 농지 처분 의무 있다는 통지도 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돼요. 3. 공유농지 분할한다. 그냥 내 거 우리 갈라쓰면서 나눠 가진 거예요. 내 거죠, 그냥. 내 거예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 이거 농지증 있을 수 없겠죠? 시효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 이것도 그냥 내 겁니다, 내 거.
자, 이렇게 해서 농집까지 보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